예, 보신 것처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방음터널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대안 무엇인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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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시작은 폐기물 운반하던 트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방음터널로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번진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노후된 이제 폐기물 운반 차량이 좀 문제였겠죠. 그러니까는 일반 차량보다는 불이 좀 더 쉽게 올라왔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폐기물이 이제 차량 운전석에서부터 시작돼서 폐기물에 옮겨 붙으면서 이제 바람을 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이제 터널이니까 바람이 굉장히 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좀 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PMMA라고 해서 이제 인화성이 높은 소재의 이제 덮개들 이쪽에 이제 우리가 한 200~300도만 되면은 이제는 불이 옮겨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요인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셨지만 방음터널의 재질 플라스틱 소재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연성이 굉장히 높은 소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계속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플라스틱 소재를 쓰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쓰게 됐냐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기능이라든가 안전성에 중심을 둬서 잘 안 쓰던 소재인데요.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채광성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환경에 대한 요인, 일조성 이런 것들을 요구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소재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보면은 접합 유리 같은 경우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PCMA라든가 아니면 PC 재질을 쓰거나 아니면 아주 정말 투명한 걸 요구할 경우는 아크릴도 씁니다. 근데 아크릴 재질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은 이런 인화성이 굉장히 낮은 물질들을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소재를 쓰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PMMA 같은 경우는 발화점이 280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화점이 높은 쪽으로 갈수록 이제 소재의 가격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시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요구하는 쪽에서 맞추다 보면 결국 안전은 좀 더 그 반대쪽으로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전을 경제성을 생각해서 안전을 멀리한다는 거는 예전에 정말 우리 성장기 때, 경제 성장기 때나 많이 하던 그런 건축 방법인데 지금 이런 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생긴 시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방음터널들이 그렇게 안정성이 떨어지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방음 터널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안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제성과 부딪히는 면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법으로 규제해주지 않으면 항상 시공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싼 소재를 쓰고 싶더라도 우리가 공사비 총액에서 벗어난다든가 아니면 또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가시성을 요구하거든요. 우린 투명한 걸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투명한 아크릴 소재는 더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접합 유리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나 급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밀폐형 방음 터널 말고 방음벽을 세웠으면 좀 더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렇게 방음벽 대신에 밀폐형으로 쓰게 되는 건가요? 아마 최근에 밀폐형으로 된 터널들을 우리가 보게 된 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음 터널 정도로만 했지만 이제 방음에 대한 이제 아파트들도 주변에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방음에 대한 기준이 한 52데시벨인가요?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덮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구조물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안전 기준과 같이 이런 구조물들이 같이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못 올라와 주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벽이 방음 터널보다 이 방음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층 정도 아파트나 예전 아파트들은 고가도로에 방음벽 정도만 설치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변 아파트들이 20층, 30층씩 올라오니까 고층에 있는 분들이 소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방음 터널이 전국에 52개나 된다고 합니다. 뚜렷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52개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 25곳이 민자고속도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18곳, 그리고 국도에 한 9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제 민자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곳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MMA라든가 이런 것들 인화성이 좀 그 발화점이 낮은 소재의 경우는 가급적으로 거기에 소방 시설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음 터널 말고 이제 진짜 터널을 가게 되면 몇 미터마다 이렇게 소화전 같은 게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불이 났을 경우에 물론 뭐 대피를 먼저 해야겠지만 가능한 뭐 작은 거는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방음 터널에는 그런 게 없나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도 실내 실외를 구분할 때도 어디까지가 실내냐 실외냐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현행 도로법상에서는 방음 터널은 이제 터널로 도로 터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픈된 구조물에서 우리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간이 시설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자동 화재 탕비 시설이라든가 이런 의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2곳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가급적으로 각 개인 차량에 소화기를 조금 비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 시설에서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경우는 개인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에 소화전을 좀 비치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방음 터널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화재를 당하게 된다면 방음 터널 안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속으로 차량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 연기가 자욱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차를 세워야 될지 그냥 지나가야 될지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그러면 가급적으로 천천히 서행을 하면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을 하면서 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만일 앞에 차량이 이제 정체돼 있고 불이 타오르는 게 목격된다라고 하시면 차량을 가급적으로 가쪽에 주차를 하시고요. 그다음 비상 깜빡이를 켜신 다음에 차량의 시동을 끄지 마시고요. 그냥 나오셔가지고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신고할 여유가 가급적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갓길을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일단 대피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면 주변에 소화기라든가 있다 그러면 초동 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소화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없는 경우는 개인이 그거를 끄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는 방음 터널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어질 텐데 지금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면서 굉장히 불안할 텐데 지금 있는 방음 터널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경우죠.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이 차량을 몰고 가면서도 그런 시설물에서 불안을 느껴야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라도 그런 방음 터널에 있는 경우는 일반 터널처럼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조금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 차량에다가 개인 차량에다가도 우리가 소화기를 좀 비치해서 초동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